그 여성이나 그 취약계층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나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일을 뭐 잠깐 쉬고 계신다든지 파트타임으로 돌리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창업을 하셨다가 창업이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하게 돼서 잘 되지 않아서 뭐 점포를 접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노출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압박감들 때문에 그런 걸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 노인, 여성들은 우리가 회복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겪고 그 일에 우리가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났을 때 실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탄성력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지원이 없거나 정서적 지원이 모자란 곳에서는 그런 회복 탄성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복 탄성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원래의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운동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도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봤었잖아요. 그런 고립감들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탄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우울감에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해도 되는데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고 하신다든지, 그래서 일상생활 유지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그러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조금 이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팬데믹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이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지킬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서 놓쳤던 건 무엇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런 정서적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전자기기도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격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뭔가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유대감을 가지는 거, 그리고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서라도 부모님이나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친척분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번 코로나 시기에서 절실히 느꼈던 것은 일상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개개인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일상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하루 삶의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 안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그 루틴 안에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라든지 운동하기라든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 거라든지 취미생활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 안에 어떤 창조성이나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임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도 있죠.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쁜 표정까지 마스크 뒤에 숨겨져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소아정신과에서 보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하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엄마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가 슬픈지 즐거운지 화가 났는지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인지 기능들을 익혀 나가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나중에 그 아이들이 큰 어른이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는 이럴 때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좋았어. 그리고 너를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정은 숨겼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분들을 말로써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세대잖아요. 텍스트로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더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용기를 더 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코로나 이후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울주 마음건강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신건강 정보에 대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